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 어업권을 둘러싸고 진도와 해남 어민들의 분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해남 어민들의 해상 시위에 이어 진도 어민들이 맞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상반기 4차 산업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박람회를 통해 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30% 이상 몸값이 뛰었습니다. 고흥군의회가 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추경 예산안과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새롭게 의회를 구성한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들의 분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남 어민들이 어업권 보장을 이유로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 진도에서도 맞불 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이 날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해상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선 200여 척이 길게 줄을 지어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진도 어민들이 해남에 내어준 마로 해역의 어업권을 돌려받겠다며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해상에선 어선이 서로 뒤엉킨 채 무력 충돌마저 예상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마로 해역입니다. 이곳은 한 해 700억 넘게 김이 생산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식어장이 위치해 있어 40년째 해묵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도 어민들은 해남에 부여된 어업권이 올해 6월로 만료된 만큼 어장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 어민들이 한 줄, 두 줄 맞기 시작한 것이 지금 1,300헥타라는 그 큰 면허지를 차지하고 지금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해소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건 마로역은 해남군 해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업권을 두고 갈등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1982년부터입니다. 행정구역으로 치면 80%가 진도에 속한 마로 해역에 해남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설치하자 진도 어민들과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2000년 들어 20년으로 한정된 행사권이 해남 어민들에게 주어졌지만 올해 사용기간이 만료돼 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해남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영구적인 사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 진도군 수협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주장을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협 입장에서는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고 강력하니 되찾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반면 해남 어민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데다 이미 진도에 대체어장이 제공된 만큼 정당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방금 저 임시면을 내줬어요. 그런데 그놈도 못하고 이런 해남을 못 뺏게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10년 전에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 와서 너 이거 뺏으려니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정된 어장을 사이에 두고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도와 해남의 어민들. 어업권을 관할하고 있는 전라남도 역시 마땅한 중재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상반기 4차 산업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첫 직업체험센터 잡월드의 개관 일정에 맞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4차 산업 핵심 기술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또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큰데요. 순천형 4차 산업 박람회 넥스포인 순천 밑그림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5월 5G 기술과 인공지능의 집합체인 4차 산업 박람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미래 생활과 미래 체험 두 가지 의미를 담은 넥스포인 순천입니다. 박람회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산업과 농업 생태계는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4차 산업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농장에서, 공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장이 될 거고요. 박람회는 2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시장에는 순천의 변화된 미래 생활상을 담은 미래생활 박람회가, 두 번째 전시장에는 누구나 쉽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체험 박람회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주방, IoT 가스 안전기, 심부름 로봇 등 미래 기술로 변화된 가정의 모습을 견본주택처럼 꾸며진 공간에 구현하고 AR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교, 로봇이 통합 관리하는 공장 등 장소 곳곳마다 혁신적으로 바뀐 기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달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4차 산업 기술을 가진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험을 하고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집약이 돼서 하나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미래 산업의 허브 센터가 되는 거죠. 이 박람회 이후에. 예. 내년 5월 어린이날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2021 넥스포인 순천. 순천시가 미래의 발전상을 담은 차별화된 디지털 뉴딜 모델을 선보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보셨나요? 이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과일과 채소값이 치솟아 장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농작물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다가올 추석이 걱정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이어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논밭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기거나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탐스럽게 연그러야 할 과수도 썩거나 떨어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의 수요가 늘었지만 자연재해로 장바구니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는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와도 바구니는 채워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며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근도 물어보면 몇 개 전에는 1,000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3,000원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제가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다 올랐죠. 이게 야채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한 거 고기보다 더 비싸다 그럴까? 조금씩 있는 거 먹는 거지 조금씩 사고. 특히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는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9일을 기준으로 9,7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는 배가량, 평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무도 개당 4,000원까지 오르고 건고추도 평년 가격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민생선이라고 불렸던 고등어, 오징어도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조업이 제한되면서 고등어는 3,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3% 오르고 3,000원대이던 오징어도 마리당 5,000원을 넘었습니다. 과일도 가격은 치솟았는데 일조량의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상인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갔어요.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확량이 적고 경과가 많이 생겨 가격도 그렇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긴 장마 때문에 물건값은 내려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또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는 추석 장보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추석 때도 장사가 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되진 않을 것 같은데도 물가는 계속. 여기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집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보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반기 고흥군 의회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임시회를 열어 여러 안건들도 처리했다는데요. 송영현 고흥군 의장을 김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제29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두 번째로 열린 임시회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과 함께 임시회에서 나온 내용, 지역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장이 되신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평의원으로 계시다가 의장이 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를 이렇게 후반기 의장으로 이렇게 되도록 당선시켜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동료, 우리 군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가 맡은 임무 충실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예. 10일에 291회 임시회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을까요?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우리 고흥군 그 전염병 감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그 건에서 7건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사 의결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번에 그 집행부로부터 들어왔는데 이 코로나 특별 재난금 때문에 약 13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유 조정을 해줘야 돼서 그 3회 추경안 130억 원 국비 삭감액 조정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정말 이 고흥군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을철 수학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리 고흥군은 또 특히 노령 인구가 많아서 밖에서 이 수학철에 수학을 할 수 있는 인부가 유입돼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하고 군 집행부하고도 지금 이제 추석이 쉬면 바로 이제 그 관계를 또 앉아서 상의를 해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년 동안 이 후반기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2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게 이 의회인데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인 군수님하고 저하고 항상 손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또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를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는 대의기구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강진군 의회 의원 2명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강진군 의회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아 탈락시키고 부의장으로 민생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문 의원과 김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지난 8일 재심의에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장흥 월넛 치유정원이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13호로 등록됐습니다. 이 민간정원은 지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정원관광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전남 제13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월넛 치유정원은 장흥 농업기술센터 출신의 김재원 씨가 퇴임 후 20년간 가꿔온 곳입니다. 인체치유동산과 소나무 분재미술관, 이청준 동백실, 나그네 숲 등 4가지 핵심 주제로 조성돼 있는데요. 정원 내에는 호두 박물관도 들어서 있어 시가 1억 원이 넘는 육각 호두부터 다양한 모양의 호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6, 7월에는 수국잔치와 11월 4일 매년 개최하는 기족 호도의 날을 이것 또한 조화롭게 이루어서 장흥의 정말 새로운 명품 힐링 관광지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